삼성중공업의 기업 가치가 한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이 폭락해 기업 가치가 2조 원도 채 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은 현재 기업 가치가 4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중공업이 최근 유럽 지역 선주와 2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초대형 선박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매년 1980만 톤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입니다. 얼음을 깨면서 운항이 가능한 가스 운반선은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LNG선보다 무려 1.5배나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모더나는 94.5%, 화이자는 90%,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의 90%의 예방 효과를 지녔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의 스푸트니크 V의 면역 효과가 95%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스푸트니크 V의 공식 트위터 채널을 인용해 스푸트니크 V의 가격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보도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이 시작됐고, 한국 기업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의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코러스가 수탁 생산을 맡게 될 예정인데,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CEO는 민트 인터뷰에서 백신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없다, 한국이 그중 하나다 전했고, 러시아 국부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최고 경영자는 러시아 외의 나라에 공급할 백신은 생산을 다른 나라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아시아 허브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을 극찬하고 전반적인 산업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신북방 정책 덕분입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북방 경제를 주관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러시아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지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신북방 정책에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업 기술을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는 없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북방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수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천연가스, 북극항로, 문화관광, 심지어 보건, 의료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전력과 철도,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 유럽을 잇는 횡단철도를 지어 대륙물류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남북철도가 연결돼 한국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15배나 큰 국토를 지니고 일조량이 높고 초당 8.5m에 달하는 풍속을 가진 몽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풍력 및 태양광 전력망을 구축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결 사업, 투자의 규제,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미 이 사업에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을 지나 한국까지 육상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한국 국민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를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게 만드는 천연가스 프로젝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면서 1대1로에는 1도 개념도 추가됐다. 나는 여기에 일선인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싶다. 슈퍼그리드 구축,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연계 등 분야가 협력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한중 몽골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론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고, 또한 송영길 전 위원장은 진리친 AIIB 총재와 만나 남북철도 연결 등 북한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총론적으로 합의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AIIB의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에서 동의하면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러시아 보건의료 산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사회복지협력 MOU를 체결했고 분당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모스크바에 진출해 병원 설립 자문과 병원 위탁 운영, 의료인 교육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호텔 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KT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열차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3대 철도 운송회사 중 하나인 러시아 레일웨이즈는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열차 안에서 1차 진료가 가능한 모바일 건강검진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형 ICT 기반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러시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의료 기술을 세계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도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료 이용 목적과 현황, 의료 서비스 만족도, 관광 서비스 만족도 등 7개 영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러시아인이 9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일본인이 8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신북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북극 항로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인데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백길이죠. 아직까지는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세계 최고의 쇄빙선 기술력을 갖춘 삼성중공업의 쇄빙 유조선 건조 기술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항해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과의 교역 거리를 무려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현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무려 2만 10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는 절반 수준인 1만 2700km,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50일 걸릴 거리를 38일로 줄이는 것이죠. 시간과 연료비를 동시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간의 무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라시아 포럼 축사에서 북극 항로 개발과 프리모스크 항만 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멈춰버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재개되고 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 국가들과 연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륙으로 뻗어나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했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종단하고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에 당도하는 꿈은 한국인의 오랜 염원이었다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이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현재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역대 최고조에 이른다는 소식이 다방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집권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었습니다만 벌써부터 아베가 그리워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지지율은 연일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가 내각이 도마에 오르는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도 적지 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데다가 스가 총리는 생각보다 매우 저돌적이라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일본 코로나 용광로 파티 논란. 2021년은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서 현재 일본은 아비규환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스가는 작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소심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으로 쓰이기 마련인데 최근 일본 네티즌들은 정반대로 스가가 제대로 망치고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우선 최신 신문들의 타이틀을 보면 바로 그렇게 일본 국민들이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파티로 3런 홈런을 칠 것이다. 일본 특유의 야구로 비유하는 정치권 타이틀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네티즌들이 코로나 용광로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는 2021년에 상상 밖의 일이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일본 의사협회는 지난주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일본이 봉쇄에 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의사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봉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본은 늦었다라면서 현재 고투 트래블과 고투 잇 캠페인을 계속 진행 중인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은 2021년에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용광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광로라는 말은 미국의 다양한 인종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멜팅 팟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스가 내각은 2021년에 내친 김에 아예 전 세계의 관광객이 도쿄에 오도록 관련 정책을 바꾼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올림픽 경기를 보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중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면서 코로나19 확산도 막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을 잡았다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도쿄의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을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빗장을 여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도쿄 코로나 용광로 파티라는 조롱에 가까운 표현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죠. 한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그간 해외에 판매된 100만 장이 넘는 입장권 티켓 환불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해외 관광객을 제약 없이 받아들여 이를 일시에 해소함과 동시에 일본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올림픽 때 코로나19 대책을 시행하면서 입장권을 예약한 외국인 관중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2020년 올림픽 관련 입장권은 일본 국내에서 약 445만 장, 해외에서 100만 장 가량 팔렸고 표를 산 외국인의 대부분은 여러 경기를 관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최대한 올림픽 취소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국자들 중에 상당 숫자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도 않고 그냥 들어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 네티즌은 코로나 시대에 100만 명이 한 국가의 수도에 제한 없이 입국하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라며 내년에는 도쿄를 탈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동선 추적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입장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동 정보와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하는 스마트폰 전용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2주간의 격리 없이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해외 관광객 본인이 동의해야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GPS 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 최대한 오라는 일본 정부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부의 쓸데없는 배려가 먹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여행이 금지된 상태로 많은 이들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가 끝까지 차올랐지만 사실상 국가 간의 이동이 매우 까다롭고 외국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등 코로나가 심각한 국가들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라리 일본에 가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 정부가 크게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가 심각한 유럽, 북미, 남미, 인도,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일본에는 엄청난 시련이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나오는 확진자는 현재 하루에만 수십만 명으로 도쿄올림픽에도 상당한 감염자가 침투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 중에 상당 숫자는 코로나 백신을 불신함으로 접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에 철거했던 올림픽 조형물을 재설치하며 2021년 도쿄올림픽은 성공적인 올림픽과 안전한 방역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한 가지 더 걸고 있는 기대는 올림픽은 여름이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므로 내년쯤에는 충분히 올림픽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에 베팅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많은 이들은 도쿄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일본 여행 붐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일본이 해외여행을 전 세계에서 주도하게 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놓고 위험에 베팅하는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일본 정부는 경제 논리로 무리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1년 도쿄올림픽 취소 시에 경제적인 손실은 약 48조 원가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스가 내각의 치명타가 되어서 차기 총리로 스가가 당선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일정 부분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올림픽 개최를 확전짓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실망을 뛰어넘어 이제는 공포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매일 2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뒤섞여 있는 의료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번화가에는 사람이 많고 정부에서는 고투 트래블로 여행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해외까지 포함해서 대략 1,000만 명의 외부 인원이 도쿄로 집결한다면 어쩌겠냐는 것이죠.
실제 일본 국민들은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일부 지방에서는 몇몇 식당들이 아예 일본인 외에는 받지 않겠다는 재패니스 온리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올림픽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겠느냐는 의문도 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싱가포르 모델처럼 도쿄에 오는 전원에 강제로 앱을 설치하거나 장치를 몸에 지니게 해서 모든 이들의 동선을 파악한다면 도쿄올림픽은 가능하다며, 싱가포르는 이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최근 제로였으며 일본 정부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강제성을 띠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소한 한국처럼 앱을 통해서 동선 파악은 되어야 도쿄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수의 서양 관광객들은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원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도쿄의 관광객을 집결하게 하려면 오히려 많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대신 안전한 올림픽이 되게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도쿄올림픽에서 인권과 안전이 양립하는 대규모 왕래가 실현되면 국제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일부 극우 네티즌들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공산화가 되어가는 국가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정보를 추적해 강제로 코로나를 잠재운 것을 K방역 등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부심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것 없이 대규모 국제 왕래가 가능하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모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올림픽이 잘 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독일 소녀상 영구 보전 논의 중. 독일 마테구의 소녀상은 일본의 강력 항의에 따라 한때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등 일본 뜻대로 움직이는 듯 했으나 이제 정반대로 독일 내에서 소녀상을 아예 영구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우선 소녀상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인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스가의 초보 외교가 결국 일본의 자존심을 구겼다면서 왜 은밀하게 하지 않았냐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종류의 외교전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뒤탈이 없는 것인데 너무 처음부터 몰아쳤다는 것이죠. 모테기 외무상은 독일의 마스 장관에 대뜸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는 초보들이 하는 흔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정치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것과